뉴빌드. 오늘은 2025년 1분기 아니 상반기에서 가장 최대어가 될지도 모르는 레미안 원페를라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 단지의 분양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분양 개요를 보면 위치 방배동에 있고요. 세대수는 전체 109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482개, 그리고 규모는 전체 16개 동인데 최고 높이가 22층. 자, 일반 분양에 대한 주택 평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5구 타입부터 해서 120 타입까지. 중요한 건 입주 시기가 2025년 11월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한창 짓고 있다. 어쨌든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중도금과 잔금 부분에 대한 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의 자금 계획을 미리미리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분양 일정을 보면 오늘 녹화일 그리고 모델하우스 오픈일 1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기간에 설이 껴있다 보니까 특별 공급과 당첨자 발표일이 상당히 뒤로 밀렸어요. 요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들 많이 올렸었잖아요. 아크로 리츠 카운티도 있고 DH 방배도 있고 거기 보면 해당되는 그 위치,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거는 너무나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영상 링크 걸어드리면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위치가 어디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긴 거죠. 내방역 바로 위쪽으로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DH 방배 이쪽, 아크로 리츠 카운티가 요쪽에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요, 자 요렇게 전북향으로 돌려보면 대부분의 세대들이 남동 남서로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 자, 분양가를 보면 84 기준으로 23억이 넘는 금액, 가장 높은 층으로 형성된 가격대가 있는 건데, 이게 어찌됐든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23억, 24억이 다 넘는 금액이에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일전에 분양했던 DH 방배와 아크로 리츠 카운티를 비교해 봤을 때 22억 3천, 21억 7천 평당 계산하면 얘는 6,500, 얘는 6,700. 그런데 이번에 분양하는 원페를라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가장 비싸게 분양을 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 지역에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 레미안이 가격을 엄청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격 높게 분양하더라도 다 팔린다, 뭐 이런 자신감인가? 송도역 센트리폴 같은 경우에도 그 인근 아파트 단지 가격보다 2억 높게 분양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 완판. 자, 그래서 자신감을 얻은 건지는 몰라도 여기도 기존 단지보다도 가격대를 훨씬 올려버렸다.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레미안 대단하다 정말. 추가 옵션 품목에 대한 유상 옵션을 보면요, 발코니 확장이 있단 말이에요. 저 이거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후분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입주를 하는데 어떻게 발코니 확장이 있지? 통상적으로 후분양 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해주는데 여기는 옵션으로 선택하게 돼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1,000만 원 미만에서부터 1억 4천 정도의 금액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선택할 수 있게 해놨다. 다만 이게 전체를 다 하거나 안 하거나, 보통 우리가 보면 2개 또는 4개, 6개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금액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빌트인 가전 3구 인덕션 들어가는 금액, 자 그리고 현관 쪽에 현관 수납 강화 형태로 해서 금액대가 84부터 들어가는 거 있고, 마감재 부분에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경우에 마트워를 설치하는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설비 부분에서 다기능 욕실 팬을 공용과 부부에 설치되는 금액으로 옵션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후분양이기 때문에 옵션 이게 답니다. 요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감재잖아요. 마감재 리스트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대정보에서 마감재 사양을 보면 요렇게 마감재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들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평면을 보면 평면은 59A부터 120 타입까지 쭉 있는데 VR이 있는 세대가 59A와 84B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 타입 위주로 볼 건데, 먼저 59A 타입을 보면요, 비확장이고 확장인데, 비확장은 사실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지금 여기가 보면 안방인데요, 안방을 비확장으로 하면 여기 공간을
야, 쓸 수가 없네요. 아, 자, 그리고 여기 침실 2 있잖아요. 침실 2 보세요. 이거 비확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공간 쓸 수가 없죠. 확장 안 하면 쓸 수가 없어. 침실 3은 여기 봐보세요. 지금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만큼만 조금만 이렇게 밀어줘요. 야, 이게 아무리 정비사업의 5구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거는. 아, 너무 작아. 현관으로 들어와서 기본적인 3베이 형태인데 주방에는 기거자 형태와 키 큰 장이 들어가 있는 구조, 그리고 식탁은 요렇게 여기 놓겠죠. 우리가 5구 타일 보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방에 대한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기역자, 키 큰 자, 식탁 자리가 온전히 있고 부부 욕실 쪽에 샤워부스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안방에 드레스룸과 화장대가 있는지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정비 사업이긴 한데 화장대랑 드레스룸이 없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침실 3에 이 발코니가 확장이 됐는데도 요 정도 사이즈는 정말 이건 정말 와. 84B를 봐야 되는데 84B를 바로 가기에는 좀 아쉽다. 왜? 84B가 타워형일 거기 때문에 84A 타입을 한번 먼저 봅시다. 84A 타입을 보는데 요렇게 현관 창고 팬트리장이 있는데 요걸 어떻게 수납 강화로 요게 들어간다는 거고, 요 금액이 어떻게 현관 수납으로 해서 60만원이 들어간다. 뭐 60만원 정도면은 그죠? 괜찮죠? 자, 그리고 현관에 들어와서 거실과 침실이 있는데 여기가 안방이란 말이에요. 안방이고 드레스룸이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드레스룸을 줬는데 화장대는 또 없네요. 자, 그리고 침실 2가 여기 사이즈가 정확히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비율상으로 봐도 이게 엄청 좁은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84 기준에서 보면 거실 사이즈가 4.5m고 안방을 제외한 방들은 사이즈가 3.3, 3.0이 일반적인데 와, 여기 사이즈 엄청 작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번 외쳐봅니다. 치수를 제공하라.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평면의 84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베이인데다가 식탁 놓는 자리도 조금 애매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 식탁을 이렇게 놓잖아요. 지금 요거 때문에 떨어뜨려서 요렇게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선을 봤을 때 여기가 되게 좁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좀 난해하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침실 3이 실외기실 요쪽에 있네요. 요렇게 돼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침실에서 요렇게 이쪽으로 실외기실 문이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벽면을 쓸 수가 없어요. 공간 활용성이 떨어진다. 5구A 같은 경우는 침실 3의 확장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되고, 침실 3 같은 경우에도 실외기실 쪽으로 나가는 문 때문에 공간 활용이 떨어진다. 안타깝습니다. 84B 타입은 타워형 비확장과 확장이 있는데 확장을 보면 현관 쪽에 들어오면서 여기는 마찬가지 옵션이고요. 들어와서 복도를 따라 내려가면 주방과 거실이 있는 형태, 별도의 아일랜드는 없이 기역자와 키 큰 자에 같이 붙어있는 본주방 형태고요. 침실 3과 침실 2를 봤을 때도 여기도 뭔가 엄청 좁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이즈도 그렇지만 여기 사이즈가 단순 비교했을 때도 지금 여기 있는 요 사이즈 있잖아요. 요 사이즈가 왠지 여기가 되게 짧아 보여요. 여기가 짧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실외기실 이쪽에 있네요. 다용도실로 활용이 되는데 84A보다는 오히려 84B가 다용도실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침실 쪽 안방 쪽을 봤을 때 드레스룸 여기 있는데 화장대가 또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드레스룸 안에 입식 형태의 화장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VR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죠. 특이사항을 보니까 안방 욕실이네요. 안방 욕실 세면볼 타입으로 들어가고 양변기하고 샤워부스가 호텔 형태로 들어갔다. 요 부분도 VR로 확인하고, 요렇게 지금 잘해주는 이유가 뭐죠? 타워 형태이기 때문에 판상보다 뭔가를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타워가 165세대잖아요. 판상이 16세대. 무슨 얘기냐면 조합 쪽에서 판상형을 거의 다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타워가 남은 거고 타워가 일반 분양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판상형보다 타워형에 뭐라도 좀 더 주기 위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봤던 공용욕실에서 호텔 같은 느낌의 욕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You build.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방배동에서 분양하고 있는 레미안 원페를라 상품을 분석을 해볼 텐데,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가격에 대한 내용, 평면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기 전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서 먼저 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VR을 통해서 상품을 볼 텐데 84B 타입을 먼저 보고 59A 타입을 추가적으로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VR 스타트! 자, 거실은 보면 유리난간대. 자,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우물 천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간접이 하나도 없다. 어차피 옵션에도 없는 내용이면 그냥 기본적으로 가격에 넣어주지. 정말 아쉽다. 24가 아파트에 우물 천장에 조명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자, 그리고 옵션을 하면 거실에 아트월 타일을 주는데 아트월 가격이 어떻게? 110만 원이었어요. 11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 그래도 잘해줄란가 했는데 사이즈가 큰 타일이 들어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라믹 정도 넣지 않았을까. 물론 또 세라믹 넣었으면 가격대를 더 올렸겠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여기 베인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요런 건 호불호가 있다. 또 하나는 컬러가 지금 전체적인 필름 컬러를 이 컬러와 이 컬러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아이보리 같은 옛날 스타일의 타일 컬러를 썼다. 주방을 보면 주방이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키 큰 장이고 요즘에 장식장 형태로 이렇게 들어갔네요. 여기가 일반적으로는 아일랜드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해서 식탁이 이렇게 딱 붙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다. 자, 그리고 본주방을 들어가면 와, 이게 확실히 후분양에 짓고 있는 아파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벽체를 보면요,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는 정말 기본형의 300, 600각짜리 타일이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전형적인 베이지 타입으로 갔네요. 하부장은 좀 짙은 컬러, 상부장은 좀 연한 컬러, 그리고 요렇게 중간에 있는 톤 매치 시키는 벽체 타일 정말 무난하게 들어갔고, 여기 보면 쪽창이 들어갔네요. 쪽창. 와, 저 진짜 이거 레미안 보면서 맨날 느끼는 건데, 요 개수대 옆쪽으로 해서 이거 식기세척기 왜 안 넣어줘? 식기세척기 아니 이거 일부러 진짜 안 넣는 건가요? 레미안 관계자분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기본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옵션용으로도 안 줘요. 삼성에서 식기세척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안 줘요? 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침리형 후드인데 이렇게 뻥 비워놨잖아요.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납 공간을 더 누려주려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좋거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요, 이거 이렇게 두잖아요. 요 위쪽으로 해서 먼지 엄청 쌓여요. 그래서 키 크신 분들은 여기가 다 보인다고요. 자, 그리고 안방으로 가면 자, 여기가 이거는 다 디스플레이란 말이야. 이거 다 의미가 없어. 이건 다 의미가 없다. 우리가 저번 편에 이야기할 때 뭘 확인하자고 그랬죠?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을 때 화장대가 지금 없으니까 그거 확인하자. 두 번째 욕실 쪽 확인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야,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와, 화장대가 없어요. 화장대가 지금 아예 없네. 그럼 드레스룸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와, 드레스룸에도 화장대가 없어. 84 타입인데 드레스룸도 좀 작긴 하지만 화장대 자체도 없는데 그 화장대가 드레스룸에도 안 들어가 있어. 야,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알아서 들어와서 입주해서 너네가 해라 뭐 이런 의미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요렇게 해서 여기를 전반적으로 장을 다 짜면서 여기 요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드레스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날개 벽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상적으로 날개 벽체를 650mm, 65cm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다가 붙박이장을 딱 넣으면서 드레스룸까지 같이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아쉽습니다. 욕실 들어왔는데, 요거였죠, 요거. 여기 지금 언더볼이 아니라 탑볼로 지금 돼 있는 형태. 요런 형태가 호텔 같은 느낌을 연출을 하는데, 야, 이거 좀, 이게 타일을 왜 이 타일을 썼어요, 이게. 줄눈만 보여, 줄눈만. 이거 진짜. 그리고 여기도 그냥, 벽만 하나 딱 들어가 있네요. 요런데 보면 간접조명 하나 들어가면 딱 좋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형태적으로 봤을 때만 호텔식인 거고 마감재는 전혀 호텔스럽지 못하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요런 거 좋네. 요런 거 요렇게 양변기 존 그리고 세면대 존 따로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가이드바를 확인하고 싶은데 가이드바 여기서는 확인 안 되네요. 욕실 2로 가야 됩니다. 두구거려. 가이드바 있을지 없을지. 가이드바 또 없네. 자, 그럼 우리가 84B 타입 봤으니까 59A 타입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59A 타입 거실 부분인데요. 거실 확실히 84 타입보다는 거실 폭이 좁죠. 좁은 부분 감안하셔야 되는데, 난간대는 유리 난간대, 그리고 여기도 역시 간접은 없다. 주방을 좀 보시죠. 주방이 요렇게 됐네요. 아무래도 59 타입이다 보니까 요렇게 좁게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긴 하다. 주방이 자, 요렇게. 이 부분도 우리 84가 똑같겠죠. 지금 보면 식기세척기는 없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진짜 근데 정말 좁네요. 상판의 깊이 통상적으로 65cm에서 70cm를 많이 하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요 길이가 한 7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엄청 좁다. 예를 들면 여기서 물건이라도 뭐 하나 빼려고 서랍 열잖아요. 그럼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 요 부분 좀 너무 아쉽다. 공간이 너무 좁아 보인다. 다용도시 들어가면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쪽에 들어가고,
반대쪽 공간 활용하고 이쪽에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편에 이야기했을 때 침실 3 있잖아요. 침실 3이 정말 좁았잖아요. 거기 같이 한번 가보시죠. 침실 3이 발코니가 확장됐는데도 일반적으로 발코니가 없는 형태. 침실 2는 그나마 이런 공간감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침대를 놓더라도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형태인데 침실 3은 정말 방으로 쓰기보다는 어떻게 그냥 드레스룸 정도로 쓸 수밖에 없는 사이즈다. 안타깝습니다. 자, 안방을 들어가면 요 구조죠. 안방에서 지금 드레스룸과 화장대가 완전히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쪽 위치로 해서 여기 무조건 붙박이장을 만들어 놓는 형태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요쪽으로 문이 열리는 회전 반경 옆쪽으로 해서 커튼 박스를 200 띄워서 이 공간에 침대가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냥 봤을 때도 사이즈가 좀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요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왜 200 이야기했냐면 커튼 박스 넣으면 커튼 박스에 커튼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 깊이 있죠. 요 깊이가 어떻게 20cm, 200m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빼고 문 사이즈 빼고 요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침대 부분에 대한 사이즈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욕실 쪽 가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벽체 300, 600, 바닥에는 300, 300인데 요 컬러는 84B 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레이시한 느낌인데 여기도 역시나 어떻게 줄눈만 보인다. 뭐 여기는 말하지 않아도 욕실장 여기도 뭐 가이드바가 없겠죠. 뭐 요 정도 VR 마무리하겠습니다. 뉴빌드. 인천 분들의 로망이죠. 송도로의 진입을 꿈꾸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리던 아파트 단지인데요. 레미안 송도 센트리풀.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송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송도 신도시가 아니고 원도심에 있는 송도라는 지역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해당되는 단지에 대한 거를 자세히 좀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뉴빌드.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송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송도 신도시의 모습이 아니죠. 맞습니다. 여기는 원도심의 송도역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바로 송도인데 송도역에서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한 3.5m 정도 됩니다. 송도역에서 109 쪽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22분 정도가 버스가 소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를 어디서 분양을 하냐? 바로 11년 동안 시공능력 평가 꾸준히 일을 했던 삼성물산에서 진행을 하고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제까지 삼성은 분양을 할 때 단순 도급이죠. 무슨 얘기냐면 시행사가 따로 있고 건설회사, 레미안에서 단순하게 공사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사도 레미안에서 하고 시행도 레미안에서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자체 분양 현장이다. 정말 오랜만에 레미안에서 자체 분양 현장을 하는데요. 제가 삼성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자체 분양 현장이 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분양하는 현장이니까 내심 정말 기대도 많다. 삼성에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겠어요. 자기네들이 시행하는 현장이니까 뭐 특화 설계 그리고 커뮤니티 뭐 세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상품에 대한 걸 잘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현장이에요. 입지를 살펴보면 우리 해당되는 단지가 송도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송도역에는 수인 분당선이 있죠. 그리고 2025년에 완공이 된 인천발 KTX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027년도 월고 판교선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개통이 되면 판교까지 30분이면 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대형 호재가 뭐냐면 여기 요 라인이 뭐냐면 GTX B호선 송도 신도시에서부터 진행하는 건데 여기 지금 마주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청학역이라고 해서 하나 더 역을 만들자고 지금 제안된 상태라고 합니다. 요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지역 조감도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좀 헷갈리시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뷰가 뭐냐면 지금 송도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는 뷰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가 송도역이고요. 옆쪽으로 해서 3블록, 요 위쪽으로 1블록, 옆으로 해서 2블록, 여기는 총 3개 블록이 나누어서 분양을 하는데 이번에는 송도역 바로 옆에 있는 일단 3블록부터 분양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는 게 홍련여고가 있고 송도가 있습니다. 2개 고등학교가 다 명문고등학교죠. 그리고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는 부지, 그러니까 2블록 바로 옆에는 초포마 형태의 단지가 조성될 것 같고, 여기 제2경인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 용현하객지구 개발 단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송도 신도시예요. 좀 키우다 보면 이렇게 여기가 바로 어디다? 송도 퍼스트월드가 여기 단지고요. 요쪽 부분이 전부 다 송도 신도시의 위치다. 자, 그리고 요쪽 부분에 복합 상가시설도 같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49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 3블록에
1024세대가 이번에 분양하는 거고요. 타입은 59 타입에서 101 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24와 30평대에 집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용 84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들어가고요. 85 초과 타입 같은 경우는 100% 추첨제가 들어갑니다. 거주 의무 없고 전매 제한 1년이니까 많은 분들이 통장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금액을 살펴보면 84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8천에서부터 7억 2천, 6억 후반대에서부터 7억 초반대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럼 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 금액은 얼마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동네죠. 옥년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입주를 하는 이 단지 서해 그랑블 더 파크 여기가 지금 6억 6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3억대, 2억대. 여기는 금액이 거의 2배가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레미안에서 분양하는 이 단지는 여기를 본 게 아니고 송도 신도시의 가격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송도 신도시의 가격은 얼마 정도냐면 자, 지금 보면 여기가 109, 여기가 209예요. 일반적으로 209가 109보다는 가격이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축이에요. 보통 2009년, 2010년도에 입주를 했던 단지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14년, 15년 정도 됐죠. 거기 위치해 있는 209 금액들이 보면 풍림 2단지 5억 8천, 1단지 5억 9천, 금호 올림 5억 6천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09 쪽으로 가면 여기까지가 109 라인인데 109는 대부분 주상복합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금액대가 7억 4천, 7억 9천, 8억 1천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더샵 그린워크 1차, 2차, 3차에 대한 금액들이 7억 8천에서 7억 5천대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워터프론트 라인들을 보고 있는 요 라인 중에 보면 2년 전에 입주한 단지인데요.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 뷰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7천대 정도의 금액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신축 아파트잖아요. 송도역에 분양하는 레미안 송도 센트리풀 이 상품은 송도 신도시를 겨냥한 상품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설사에서 분양을 할 때 요새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분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갔다.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되게 궁금해요. 야, 거기 그 돈 주고 갈 바에야 송도 신도시에 좀 구축까지 또는 워터프론트 라인 쪽으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좀 싼 거 들어가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정말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리고 정당 계약률이 얼마나 나올까 너무 궁금한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기본적인 가격, 위치, 호재 등은 요 정도로 보시고요. 바로 평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스타트. 자, 평면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모델하우스 축조가 되어 있는 게 59A 타입, 71B 타입, 84A 타입인데 저희는 59A에 대한 평면과 84A에 대한 평면을 살펴보고 84A의 VR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A 타입 이런데 와, 59A 타입도 4베이로 뽑았네요. 야,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살펴보면 현관 쪽 들어오면서 신발장, 들어오면서 침실 2개가 있고 이쪽으로 해서 욕실이 있네요.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야, 주방 자리를 보니까요. 주방이 기역자 형태의 요 키 큰 장이 들어가고 여기가 식탁 자리인데 식탁 자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안방으로 들어오면 오, 안방도 지금 보니까 화장대 있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제대로 갖췄네요. 자, 그리고 욕실도 샤워부스 있고 제가 누누이 정말 매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5타입 평면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주방이 본주방과 키 큰 장이 있고 식탁을 놓을 자리가 제대로 돼 있느냐, 그리고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있느냐, 그리고 욕실 2개 중에 1개인 부부 욕실에 샤워부스가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5구 타입에서 가져야 될 평면적인 요소는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84 타입 볼게요. 아,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면이 일단 잘 나왔네요. 전형적인 4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 현관을 들어오면 신발장이 있고 창고장이 있고요. 현관 앞쪽으로 침실 2개가 있는데 요 붙박이장은 아마 기본형으로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왼쪽으로 갈 때 보면 복도 쪽에서 주방 옆쪽으로 알파룸이 하나 있는 형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옵션으로 해서 풀 수 있을 거고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바로 옆쪽으로 알파룸이 있고 맞은편 쪽으로 거실이 있고 안방, 그리고 화장대, 드레스룸. 정말 너무 기본적인 평면이에요. 옵션을 보면요. 유상 옵션으로 해서 1, 1-2, 1-3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바닥에 있는 강마루에 대한 스펙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외산 가구 플러스 와이드 다이닝.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절충안이라고 하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의 알파룸에 대한 거를 팬트리를 쓰면서 이 공간을 넓게 확장한 형태. 요게 뭐
모델하우스에서는 축조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현관 자동문 들어가 있고 반건식 세면실. 여기가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을 반건실 세면실로 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보면 화장대를 수납 강한 화장대로 다르게 뭐 만들었다라는 얘기. 여기고 드레스룸을 고급화해서 일반적으로는 상하부 고정식인데 줄포스트로 해서 판넬 타입의 조명이 들어간 형태 뭐 이렇게 꾸몄겠죠. 그리고 복도 고급화 패키지. 요게 뭐냐면 기본형으로 보면 방이 다 여닫이 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복도 패키지가 요 문을 다 포켓도어로 만들어지고 기존의 벽지가 붙는 자리에 뭐 판넬로 해서 유상 옵션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요새는 하다 보니까 여닫이 도어를 포켓으로 가면서도 이 옵션을 하네요. 평면 이 정도 보시고요. 바로 VR 넘어가시죠. VR 스타트. 자, 84 타입의 VR인데요. 이번 현장 같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거실 쪽으로 이렇게 대형 타일이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주방 같은 경우도 주방의 옵션으로 선택하는 형태로 레이아웃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레미안에서 뭘 만들었냐면 모델하우스를 축조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 옵션이 아닌 기본형 마감재에 대한 거를 3D로 구현을 해놨어요. 견본주택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다 돼 있잖아요. 가끔 보면 야 이거 죽은 거야 많은 거야 막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헷갈리지 말도록 기본형, 옵션형, 옵션 플러스 DP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타일이 이렇게 똑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돌려보면 주방에 대한 형태도 똑같은 구성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간 요 다 비어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바로 디스플레이인데 여기 지금 여기 DP를 눌러보면 식탁도 들어오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도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DP도 없고 옵션이 아닐 때는 뭐냐? 그러면 기본형을 누르면 돼요. 기본형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옵션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형태의 마감재와 레이아웃이 나온다. 자, 여기는 600에 1200짜리 타일이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주방도 좀 다르죠? 요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는 부분이니까 요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84 타입으로 와서 현관부터 볼게요. 현관 보면 오, 바닥을 그레이시한 타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디딤석 같은 경우는 톤을 맞춘 것 같습니다. 톤을 맞춰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했는데 여기 신발장 쪽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 현관 팬트리장이 있는데 신발장은 응용 형태로 들어가고 요 간접 요런 부분 신경 썼네요. 자, 그리고 손잡이가 우리가 잡내와도 마찬가지였지만 돌출 손잡이를 썼네요. 요새 레미안이 돌출 손잡이를 좀 좋아하나? 현관으로 들어가면 작긴 하지만 기역자 형태의 창고장이 들어가 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단턱은 없는데 여기가 600각짜리 들어가고 여기는 300에 300각짜리 들어가다 보니까 재료 분리 개념으로 타일을 하나 길게 깔고 300에 300각짜리 타일로 그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까 복도 같은 경우에 옵션으로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판넬로 바뀌면서 침실 쪽 두 개는 이렇게 어떻게 됐다? 포켓도어로 들어간 형태입니다. 거실은 일단 자 유리 난간대 시원하게 연출을 했고 지금 보니까 직보등이 없는 형태의 간접인데 간접을 여기 두 줄만 뒀어요. 이게 건설사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던데 이게 왜 네 줄로 안 하고 두 줄만 할까요? 이게 더 이쁜가요? 두 줄이 이쁘다.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트월이죠. 아트월 쪽인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형 타일은 아트월 600에 1200짜리 옵션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실 대형 타일 아트월 이태리산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옵션은 뭐다? 모집 공고에서 해당되는 추가 옵션 품목의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아무튼 여기 약간 삐앙쿠 형태의 베인이 이렇게 들어간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랜덤 타입이기 때문에 봉공사 현장에서 얼마나 이쁘게 나올지는 좀 약간 보불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팬트리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보면 요런 식으로 해서 벽체가 조성이 되면서 여기 룸이었잖아요. 이거를 트고 팬트리를 이 안쪽으로 만들고 장식장 겸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이 공간이 엄청 넓다. 60평 주방 정도가 된다.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단 6인용 식탁을 세팅했다. 지금 펜던트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습 이거는 제가 볼 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탁을 건설사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구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여기다가 그냥 똥똥해서 직부등이나 다운라이트 같은 걸 해서 여기에 병렬 형태로 가든 T자 형태로 가든 아니면 원형 형태로 가든 그거는 소비자들이 다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일단 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외상 가구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옵션에서 봤을 때 고급스러워 좀 보이긴 합니다. 주방을 들어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그냥 딱 봐도 어떻게 티크니스가 얇다. 티크니스가 얇다는 얘기는 뭐다? 여기는 세라믹이다. 세라믹을 지금 같이 상판과 미드웨이 쪽으로 같이 연출한 것 같고 상부장이 글라스 타입으로 해서 라인 조명까지 고급스럽게 들어갔는데 마치 여기 안에 있는 이 후드는 좀 약간 생동마늘 같아. 약간 보면 이게 태권 부위가 이렇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침리형 후드가 하나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상하네요. 지금 여기 개수대 옆쪽으로 해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식세가 있었는데 식세가 지금 안 보입니다. 식세가 안 보여요. 이쪽에는 보면 코너 선반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바나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쭉 슬라이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보면 이렇게 전기 쿡탑 밑에 어떻게 이쪽 밑으로 해서는 걸레바지, 후라이팬, 수납 같은 거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이상하네요. 지금 이게 지금 삼성에서 기술 지배적인 형태 자체 분양인데, 이런 게 없다는 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여기가 다용도실인데, 여기가 3인동 슬라이드로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발코니가 여기 쪽에 보면 창이 있잖아요. 단열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면이 기밀하게 되어 있는 터닝 일체형 도어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지금 3인동을 썼어요. 생각보다 지금 넓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너무. 창 밑에 있는 여기는 디스플레이 형태, 여기는 어차피 우리 분리수거하는 형태에 들어갈 것 같고, 이쪽으로 해서 세탁기와 건조기 들어간 형태로 구성하면 됩니다. 안방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거 의미 없다. 여기 있는 화장대 옆으로 붙여서 붙박이장이 통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시면 된다고 했고, 파우더 같은 경우는 요게 요런 게 있네요. 파우더가 지금 보면 요렇게 수납이 되게 돼 있고, 요 중간에 LED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상부에 또 다운라이트가 2개 들어가 있는 형태네요. 하부는 입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드레스룸 들어가면 지금 의료 관리기를 이렇게 끝으로 뒀어요. 여기 보면 끝으로 가 있으면 약간 사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이 제대로 다 열리지 않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서랍 같은 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요거 본 게 뭐냐면, 혹시라도 여기 볼이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없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더볼 레일로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가보시죠. 욕실이요. 300, 600각짜리 기본 타일 쓰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300에 300각짜리 타일 썼는데 벽체를 좀 진하게 하고 바닥을 조금 연하게 그렇게 지금 연출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타일의 이 질눈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타일이 그레이시하잖아요. 그런데 줄눈이 하얘니까 너무 줄눈만 보여. 그리고 약간 베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정신없어요.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이 없네요. 그죠? 다른 공간에 비해서 욕실이 너무 무난하고 해바라기하고 요 다운라이트 요거는 잘 지켜줬네요.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잡내야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 가이드바가 없었잖아요. 여기는 어떤가 보시죠. 여기도 지금 여기도 없네. 여기 New build. 오늘은 송도역 인근에서 10월에 분양했던 송도역 센트리폴 3블럭이 엄청난 흥행을 이루면서 완판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의 나머지 1, 2블록을 분양을 하는데 과연 이 1, 2블록은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3블록 관련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위치는 송도역 있는 이쪽이죠. 송도 신도시가 있는 곳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교통편에 대한 거는 저번에 영상에서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제가 별도로 추가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조감도를 보시면 여기가 송도역이고요. 여기가 3블럭, 1블럭, 2블럭입니다. 여기가 송도역이고 요 옆쪽으로 해서 여기 있죠. 여기가 3블럭이고 산 아래 요쪽이 1블럭, 그리고 옥년요고 앞쪽으로 해서 여기가 2블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이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그거 먼저 보고 오실게요. 오늘은 아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부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뒤쪽으로 KTX가 지금 여기 개통이 되잖아요. 한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네요. 여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3블록 공사 현장입니다. 저쪽 보시는 데가 옥년여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고 저 뒤쪽으로 해서 1블록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여기가 센트리폴 1, 2, 3단지가 들어올 자리인데 도로 하나를 두고 상가시설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좀 개발이 완료가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도 뭔가 영향을 좀 미치겠죠? 자, 그 당시에 가격이 84 기준에 얼마였냐? 7억 2천대에 분양을 했다. 그런데 평균 청약 경쟁률이 24대 1이 나왔고 이게 정당 계약 기간에 완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2블럭과 1블럭의 가격은 어떻게 나왔을까? 여기가 1블럭이고 여기가 2블럭이에요. 가격대가 보면 84 기준으로 봤을 때 1블럭이 조금 3블럭보다 싸게 나왔다. 그런데 2블럭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어떻게? 비슷하게 나왔다. 제가 평형대를 보니까요. 59A1,
59A2, 59A3 블록별로 이름을 좀 다르게 지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59 타입과 84 타입을 비교했잖아요. 84도 84A3 타입을 봤는데 그 도면이 요건데 1블록과 2블록에 있는 도면을 보니까요. 평면이 확장형 기준으로 어떻게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습니다. 2블록에 있는 2블록 A2 미로만 돼 있는 대칭형이다.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자, 우리가 면적을 보면요. 전용 면적이 있고, 중용 공용 면적이 있고, 합친 게 있고, 기타, 계약 면적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세 개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평면은 거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평면만 가지고 나머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세대가 많은 게 59 타입이에요. 59A 타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VR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면 보시죠. 평면 스타트. 59A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가 남향이기 때문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판상형의 포베이인데 59 타입 중에서 이렇게 포베이 나오는 평면은 너무 귀한 평면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정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59 타입도 포베이가 나온다. 자, 우리가 3베이가 나을까 4베이가 나을까 관련된 영상 올렸더니 정말 갑론을박이 많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베이가 발코니 면적을 조금 더 주게 되면 공간을 활용하기가 더 용이하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요.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 하나 있죠. 59 타입의 4베이면 반대쪽에도 신발장이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건 아니다. 복도를 지나서 거실과 주방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형태의 구성인데, 주방 같은 경우는 보면요. 깊이가 되게 깊어요. 본주방이 있고 키 큰 장이 있고 이쪽에 키 큰 장이 하나 더 있네요. 식탁을 놓는다면 식탁은 이쪽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조주방을 보니까 보조주방이 엄청 커요. 야, 이 정도면 84 타입 기준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여기가 됐던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안방을 들어왔는데 안방에서도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너무 잘 돼 있다. 침실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붙박이장이 하나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옵션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침실들은 뭐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옵션 관련된 내용, 유상 옵션에서 요런 부분들 있죠. 요것도 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바로 59 타입 VR 볼 수 있도록 할게요. VR 스타트. 자, 59A 타입입니다. 59A 타입 봤을 때 유리 난간대로 되어 있고, 천장을 봤을 때는 천장에 단천정이 있는데 간접이 없어요. 직부등만 똥똥, 약간 특이한 형태, 그냥 약간 사각형 형태의 직부등만 들어가 있네요. 이거 왜 이랬을까? 자, 그리고 아트월 쪽에는 600에 1200각짜리 대형 타일이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다운라이트가 요렇게 좀 들어가 있네요. 아, 근데 모델하우스 할 때 있잖아요. 요 스팟 있죠? 요거는 모델하우스용 스팟 조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좀 다 끄고 찍어주세요. 이게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그 조도를 정확히 확인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앞으로 좀 없애주세요. 아이. 자, 그리고 소파 뒷벽인데, 와, 지금 이거 보니까요. 정말 다 키보드로만 들어갔어. 우리가 복도에 보면요. 현관에서 딱 들어오면 이런 벽면 쪽에 판넬 하는 경우 많잖아요. 스타일업해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옵션에서는 구현을 했어요. 여기 보여주는 거는 기본형으로 하고, 옵션에서는 했는데, 야, 약간 특이하다. 보통 다른 건설사에서는 모델하우스에서 옵션을 막 많이 집어넣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쁘게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기본형으로 그냥 딱 설치를 하고, 표피를 보면 복도 고급화 패키지라고 해서 기본형은 벽지인데 옵션을 하게 되면 여기 판넬 붙여줄게. 와, 삼성 자신감인가? 자, 그리고 주방 쪽을 보면요. 아, 주방 쪽에 이게 4베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59 타입이다 보니까 요 느낌은 좀 좁아 보이긴 하다. 그죠? 요런 식으로 들어와서 단이 이렇게 가구 때문에 져 있다 보니까 왠지 식탁 자리가 조금 옹색해 보인다. 특히나 보면 여기에 요렇게 원형 테이블에 식탁을 놓는 거는 이게 아무리 디스플레이지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본주방을 보면 상판 있고요. 미드웨이 상판 쪽에는 엔지니어드 스톤이 들어가고, 미드웨이 쪽에는 상판 컬러와 유사한 타일을 300에 600각짜리로 들어갔네요. 줄눈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타일 색깔과 맞추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그냥 흰색 줄눈만 하니까 흰색 줄눈만 보여요. 지금 침령 후드 들어가 있고 상부장 요렇게 돼 있는데 와 완전 그냥 기본용으로 갔네. 완전. 야 이거 삼성에서 야 우리는 지금 옵션 이런 거 일단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 기본용으로 승부 받으라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의미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수대 좌측이나 우측에는 식세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식세기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관련돼 있는 옵션 항목을 지금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기 추가 품목에서 일단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구 부분에 대한 거 있고 마감재 부분에 대한 게 일부 내용이 있고 냉장고 옵션 부분에 대한 선택이 있고 전기 설비 부분에서 주방에서 들어가는 뭐 고급화 인덕션 렌지 후드 들어가는데 주방 항목이 지금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만큼에 식세기가 없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레미안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보니까 다용도실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문을 미닫이로 해서 미닫이. 이렇게 하면 뭐가 장점이냐면 문을 이렇게 열지 않아도 되니까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다. 안방을 가면 여기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어떻게 붙박이장을 넣을 수밖에 없다. 반대쪽으로 침대 헤드가 들어갈 거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요 앉아서 할 수 있는 파우더 룸이 들어가 있네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기본형 타입으로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드레스룸을 한번 가보죠. 요렇게 돼 있네요. 자 요렇게 시스템 선반 같은 경우도 완전 기본의 상하부 고정식으로 가고 야 지금 보니까 드레스룸이 지금 11자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의료관리기가 어디 한 군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 뭐 콘센트가 있어 보여야 되는데 지금 VR 상태에서는 안 보입니다. 욕실을 가면 욕실 이 컬러가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갔는데 또 줄눈만 보여. 줄눈만. 왜 이렇게 줄눈을 그레이시한 타일로 갔을 때는 줄눈도 좀 그레이한 느낌으로 가면 조금 더 일체화돼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그레이시한 타일에다가 흰색 줄눈만 박박 집어넣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다운라이트가 해바라기 헤드에 걸릴 뻔했습니다. 뭐 아무튼 안 걸렸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것도 기본상입니다. 그죠? 반다리 세면대에 양변기 들어가 있고 열기를 했을 때 가이드 봐 여기도 가이드